지난 2004년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타이어. 이후 일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다시 직무 도급화를 시도하며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올해 4월 광주 고법에선 다시 한번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노동청이 졸속 점검으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재판부에 냈던 자료, 과거 시점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봐야 이제 미래까지 보이는 건데 과거는 보지 않고 현재만 보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다고 하는 거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호타이어 불법 파견에 대한 노동청의 졸속 점검 논란. 따따붙다에서 취재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직원 총 4,500여 명 중 도급업체 22곳, 약 1,100여 명이 사내 도급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 200여 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워크아웃을 계기로 도급화가 확대돼 지금은 719개 직무까지 늘었다. 이들은 타이어를 만드는 43개 공정에 투입돼 정규직보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완성된 타이어를 출하하는 한 도급업체의 경우 8층 높이의 타워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고 20에서 30kg의 타이어를 하루에도 수백 개씩 쌓는다. 때문에 업무 도중 부상을 입는 것도 다반사. 이 업체 직원인 박상두 씨는 작업 도중 지게차에 깔려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튀어나와서 그게 몸에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져서 이게 몸을 찍어서 뼈가 부러진다거나 이게 팔꿈치, 팔목, 허리 이게 디스크 환자 이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 도중 몸을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손이 절단되는 이렇게 잘려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도 체크하지 않고 그 사람 병원은 후송 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일을 하는 위험성이 방치된 채 그렇게 해서 작업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작업 환경도 하늘과 땅 차이다. 사실상 정규직 직원과 한 공간에서 일하지만 비정규직은 작업 물품조차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반적인 작업 도구들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정규직 형님들한테 부탁해서 좀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더운 시기에 선풍기가 굉장히 많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거를 좀 고쳐달라 수십 번을 요구를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임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약 6,300만 원이지만 비정규직은 약 3,200만 원에 불과하다. 복리후생도 정규직은 연평균 430만 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10만 원이 고작이다. 평균적으로 1.5배에서 2배가량 덜 받는 것이다. 노동성의 원리가 이제 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일은 더 힘들게 하는데 복지는 더 안 좋고 임금도 더 적고 이제 이런 현실이 많은 차이가 나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가운데 광주 고법은 지난 4월 사내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이 한 작업은 금호타이어 본사 직원이 예전에 했거나 교대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 금호타이어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도급사 소속 근로자들은 본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서 132명의 도급업체 직원들이 파견 노동자로 인정돼 2년 이상 일한 모두가 새로 정규직 지위를 얻게 됐다. 판결 이후 비정규 노조는 9개 하도급 업체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비슷한 상황인 34개 공정 35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회사 측은 거액을 들여 대용 로펌과 계약을 맺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그런 한편으로는 상반기에 95명의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노조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그 132명에 대해서 채용할 의사는 없느냐 하니까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화 되면은 회사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신규 채용을 어민이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채용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약간 거짓말을 좀 많이 했구나.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노동청은 광주 곡성 금호타이어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졸속 조사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청이 노조가 수집한 증거 자료는 무시한 채 사측의 자료와 말만 듣고 공장을 둘러본 뒤 불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문서를 보면 본사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자료만 보기로 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 금호타이어 내 생산 구조를 전혀 모르신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한 달 만에 이걸 파악한다는 것은 작업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만 판단하는 것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뜻인데, 과거는 불법 파견이었지만은 지금 보니까 한 달 동안 점검해 보니까 한 달 동안만큼은 도급이더라.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한편으론 사측이 불법 파견의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금호타이어의 하청업체가 도급사에 보낸 메일을 보면 업무 혼재 및 도급법 위반 업무 근절 등의 지시를 내린 것과 동시에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던 하청업체 직원 충원을 뒤늦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 점검에 맞춰 부랴부랴 현장을 단속하는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인원 투입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에서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품 출하 공정에 있는 실질적 관장령을 금호타이어가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에 해당되고요.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 중요한 메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민노총 광주본부는 노동청이 졸속 점검으로 결국 사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만약에 노동처의 이번 특별점검의 결과가 합법도급으로 결정 나버리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노동청이 좀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노동청은 2개월 동안 최대 12명의 인원이 투입돼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 이에 비정규 노조는 노동청이 특별 점검 대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과 사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 의회 역시 금호타이어의 불법 도급 수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제 일하시는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어떤 법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라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한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뭐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나 또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고. 최근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지역 언론의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양보만 요구하는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대표 기업답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노동청 역시 공정한 조사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